중학교 내신 준비는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제가 이 말씀드리면 이 썸네일 보고 제목 보고 욕을 바가지로 제가 얻어먹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목 때문에.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건 괜찮은데 제목만 보고 썸네일만 보고 오해하셔가지고 댓글을 남기시는 건 조금 참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어떤 현실인가? 천재2 출판사를 쓰는 출판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천재2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천재2 출판사 교과서를 쓸 때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1과부터 8과까지 나오는 문법 주제들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if가 조건문으로 쓸 때 의문사와 투부정사 붙어있을 때까지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 과마다 항상 2가지 문법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1년에 8개 과를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16개 주제가 되겠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2년 동안은 32개 주제를 가르치겠죠? 배우겠죠? 중학교 1학년은 왜 안 했냐? 중학교 1학년에서 나오는 문법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은 무시하고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3년, 2년 동안 배우는 건 문법 주제가 32개입니다. 32개 문법 포인트?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2개가 관계대명사의 전부인가? 절대로 아니죠. 같은 출판사, 천재2라는 같은 출판사입니다. 3학년으로 가게 되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관계대명사 what이 등장하고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에 관련된 것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와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원래 관계대명사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관계대명사를 한 번에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해가지고는 안 돼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공부했던 게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남아있겠습니까, 머리에? 절대로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교습 방법인데 문제는 그럴 여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와서 이제 막 이런 걸 공부하는 거야. 학교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나게 부담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가르치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거 2개예요.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그거 다 가르치려고 욕심내다가 만약에 애들 성적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학원에서는 애들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그 부담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욕심을 이렇게 내기가 힘듭니다. 욕심내기 힘들어요. 그러면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이 2가지 중간고사 점수를 올리는 거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불을 꺼야 되는 거니까. 상황이 좀 눈에 들어오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게요. 미성중학교 기출문제를 가져왔는데 이 미성중학교가 천재2 교과서를 쓴 학교입니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인데요. 25번의 어법 문제예요. B번을 가보면 as란 접속사가 등장하거든요.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as란 접속사가 등장하는데 as 접속사는 2번 문법 범위에는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각 과마다 중점적으로 가리키는 문법은 항상 2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1과 2과 중간고사 범위에는 문법 포인트는 4개가 있겠죠. 이 4개 문법 포인트에 as 접속사는 없어요. 그런데 어법 문제로 나왔잖아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언급은 하겠죠. 이게 as 접속사가 어떤 뜻인지는. 그죠? 그런데 집중적으로 가리키긴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런 포인트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학원에서도 관계대명사가 지금 3학년 때 배울 천재2 교과서를 쓴다면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 what 관계대명사 있고 3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배우는 계속적용법이 있는데 그것도 다 못하고 있는데 as 접속사까지 이거 설명한다 여기서 설명 안 되죠. 할 시간이 없어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시간이 없어요. 발등에 떨어진 불 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문제는 내. 이번에 집중 문법 포인트는 아닌데 시험에는 내요. 그런데 가르칠 수는 없어. 시간을 많이 내서 많이 할애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원에서는 본문 통째로 암기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죠? 안 가르칠 수는 없고 안 가르쳤다고 틀리게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어쨌건 맞추게 만들어야 되니까 암기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내신 준비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초등학생들한테 중학교 교과서 들고 와서 중학교 내신 기출문제 들고 와서 가르쳐야 되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건 이런
관계대명사, 주격, 그게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계속적용법이든 이런 문장들을 활용해서 말하는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최소한 말하고 쓰기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6학년 때까지 말하기가 된 다음에, 쓰고 말하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중학교 입학하게 되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문제 푸는 요령만 그때그때 알려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영어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는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서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뭐야, 주격이 뭐야, 그걸 설명을 이제 들어간다면, 그 개념을 그때 처음 접한다면, 그러면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신 잘 받기도 어렵지만 더 큰 건 고등학교죠. 중학교 난이도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난이도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간다면 고등학교 난이도는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난이도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공부해서는 절대로 고등학교 좋은 성적 받기 어려워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서, 경사도를 이렇게 그리면서 올라가야 되지.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꺾어서 이렇게 올라간다?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애들 정말 고생해요. 그런 거 하면.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는 부분, 중학교 내신은 초등학교 때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 사항들을 쓰고 말하기에 집중해서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제목만 보고 댓글 달지 마시고요. 내용을 좀 보시고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사항들을 말하고 쓸 수 있어야 된다. 예전에 제가 초초 전략과 초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꼭 좋은 의도가, 제가 하고 싶은 좋은 의도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